여러분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과거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취업할 당시에 토익 스피킹이 레벨 6밖에 되지 않았어요. 150점이었습니다. 자, 해외 경험 없었고요. 해외는 여행도 2번밖에 안 갔었습니다. 일본이랑 태국 정도? 뭐 요 정도로 저는 해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해외 영업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한 두세 군데 정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름 매출 규모 뭐 조 단위 정도 되는 회사기는 했었고요. 해외 영업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우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해외 영업을 지원할 때마다 항상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해외 영어 왜 썼냐? 영어 점수 너 영어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죠? 라는 게 저는 제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면 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별표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게 확실하다면 저는 안 지원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당당하게 이제 면접관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한 건 맞지만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외 영업을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뒷단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이유. 이거에 대한 분명한 납득이 필요한 거죠. 우선은 마인드셋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역량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해외 영업인데 외국어 역량이 딸리는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영어 점수가 너무 낮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토익은 900 당시에 뭐 10점, 뭐 905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취업할 때는 지금보다 토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었기 때문에 저 정도 점수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은 800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긴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네이티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반복적인 영어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영어를 생짜바리로 못하는데 근데 해외 영업을 무턱대고 지원한다. 그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영어로 된 리튼 이 도큐먼트들이나 아니면 리포트들이나 아니면 해외 시황 정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기는 해야 됩니다. 원어민 수준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읽고 쓰는 능력도 저 원어민 수준은 절대 반도 못 따라갔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잠깐 제가 추가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외국어 역량이 딸리는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 자, 딸린다. 하지만 자, 회화 문제 없다. 자, 듣고 말하는 거 할 수 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약간 좀 질렀습니다. 기본적인 실력이긴 했는데 좀 질렀어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고 당연히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보완해 나갈 거다. 자, 다만 나는 다른 장점이 있다. 자, 해외 영업이라는 업무도 결국에는 어떤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이런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만의 장기로 충분히 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회사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먹혔냐? 먹혔으니까 붙었겠죠? 자, 안 먹혔으면 떨어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왜 그 내가 지원한 직무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세일즈를 시도해 본다라는 겁니다. 먹히면 좋은 거고 안 먹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데 잘한다고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해외 경험이 없는데도 지금 가서 해외 경험을 쌓고 오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종 산업에서의 어떤
대외 활동이나 인턴 같은 경험들을 최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술 직군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업무 수행 경험, 그리고 생소한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인턴을 수행하면서도 해당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 자, 이런 것들은 해외 영업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나는 활용해서 해당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나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먹히고 안 먹히고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게 왜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설득하는 거야. 내가 설득. 그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야겠죠. 그 논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왜 해외 영업을 하고 싶은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해외 경험을 하면서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을 쌓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저는 국내에서 살면서 국내 영업에 대한 관심을 키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외 영업이 어떤 업무인데 그런 업무가 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의 경험을 밝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얘기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관련된 경험이 접목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종 산업 내지는 이종 직무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이유만 분명하다면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회를 좀 자신있게 오히려 당당하게 면접관들한테 저에 대한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봐주셔가지고 면접에 뽑힐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뭐 외대 출신의 예를 들면은 뭐 어문 계열이었습니다. 뭐 한국어, 국어 국문이었나? 뭐 국어 비슷한 그런 전공이었는데 뭐 인턴 경험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중견기업 뭐 경영 지원 기획 직군에 붙은 사례도 있고, 실제로는 CS 기획과 관련된 경험을 굉장히 한 1년 정도 제대로 쌓았던 분이 있는데 CS 교육으로 지원해서 뭐 삼성그룹 계열사인데요.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꼭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만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거는 어떤 업무에 대한 이해, 조직 생활에 대한 이해인 거지 그 업무를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관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뭐 토스 레벨 6으로 해외 영업을 합격했다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관련된 경험이 있으니 뽑아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관심, 해당 직무가 왜 매력적인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기 위한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점, 스스로 쌓아온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자신만이 쌓게 된 업무 역량, 태도, 자신감, 생각, 가치관 등을 자신있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가 드러낸 이런 논리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회사에서 어떻게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세일즈 포인트를 명확하게 내가 드러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교직원도 합격을 해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제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다가 금융권에서 합격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접점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지원하는 직무나 산업군과의 접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너네 회사에서도 너네가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점에서는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군 그리고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인사는 뭐 만사다. 자, 영업은 최저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킨다. 마케팅은 숨은 니즈를 찾아서 발굴한다. 이런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접점을 찾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어떤 특정 산업과 이종 산업 간의 경계가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고,
고객들의 생각과 취향 또한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시도만으로는 고객들을 잡아놓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신규 고객,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영업과 관련된 경험은 없지만 적어도 과거에 뭘 하든지 간에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고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했던 경험들은 다수 있다. 나는 그때 확실하게 내가 쌓아온 나만의 그런 무기를 갖춰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자신 있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연습,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 혹은 이종산업 아니면 스펙이 조금 딸리지만 스펙이 나보다 좀 더 좋은 지원자를 제끼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면접 준비, 자소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스스로가 가진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 꼭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